부동산 시황센터입니다.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인 규제 개혁에 나서면서 부동산 정책 뒤집기에도 시동이 걸렸습니다. 이달 분양가 상한제와 부동산 세제 개편안, 전월세 대책 등을 발표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서울 한강 이북과 한강 이남 중형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의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가 많은 한강 이남의 경우 이미 대출이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영향이 적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사 중단 사태를 맞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타워 크레인 해체가 7월 초로 미뤄졌습니다. 타워 크레인 해체 철수 시 재설치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사태 장기화가 예상됐으나 해체 연기로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국내 건설사의 해외 공사 수주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발주 공사가 늘어난 데다 아시아와 유럽 등 진출국가 다변화를 꾀한 영향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삼성 엔지니어링이 16억 8,600만 달러를 수주하며 업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개혁을 위한 바람이 새 정권 출범 이후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담당 부처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와 임대차 3법 등 지난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으로 불리웠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들을 대거 재정비할 것으로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인 규제 개혁에 나서면서 부동산 정책 뒤집기에도 시동이 걸렸습니다. 정부 등에 따르면 이달 분양가 상한제와 부동산 세제 개편안, 전월세 대책이 발표됩니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과 전세 대책을 이달 중으로 내놓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원 장관은 주택 공급을 위해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로 분양가 상한제를 꼽았는데요. 급등한 자재값 등 가격 상승 요인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전망입니다. 또한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는 올해 하반기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발표합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도 나옵니다. 기획재정부는 윤 정부 5년간의 경제정책 청사진을 이달 제시할 계획인데요. 여기에 부동산 등 세제 개편 방향이 담기게 됩니다. 규제 개혁을 위해 여당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부동산 관련 법안을 민주당과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이라며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여소야대 전국에서 부동산 세제, 임대차 3법 등과 같이 법 개정이 필요한 규제 개혁은 민주당과의 협치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법 개정 사항이 많아서 제대로 된 규제 개혁이 사실상 국회 동의가 필요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정부가 정책 설계를 한다라고 해도 시행까지는 사실상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는 상황이라서 국회에서 좀 협치가 절대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부동산 시장 불안이 여전한 가운데 새 부동산 정책에 거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성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한강 이북과 한강 이남의 중형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의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가 많은 한강 이남의 경우 이미 대출이 어려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영향이 적었다는 분석입니다. 8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렙이 KB부동산의 주택가격 동향을 살펴본 결과 올해 5월 한강 이북과 한강 이남의 중형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각각 11억 9,893만 원, 18억 9,970만 원으로 두 곳의 가격 격차가 7억 원으로 벌어졌습니다. 한강 이북과 한강 이남의 아파트 가격 격차 확대는 갈수록 심화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보유세 등 규제 완화 혜택이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에게 집중되면서 서울에서도 입지가 뛰어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공사 중단 사태를 맞은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타워 크레인 해체가 7월 초로 미뤄졌습니다. 타워 크레인 해체 철수 시 재설치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사태 장기화가 예상됐으나 해체 연기로 시간을 벌게 된 상황입니다.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인 현대건설과 HDC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은 현장에 설치된 타워 크레인 해체를 다음 달 초까지 연기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중재를 진행 중이고 강동구청과 조합의 정상화를 바라는 조합원들의 요청으로 크레인 해체 연기를 검토했다면서 서울시 중재와 조합 진행 상황을 보고 이후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시공사업단은 파트너사와의 계약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이달 타워 크레인을 해체, 철수하기로 하고 지난달부터 준비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현장에는 총 57대의 타워 크레인이 배치돼 있는데요. 완전 철거에만 두세 달이 걸려 재설치 기간을 고려하면 공사는 6개월가량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이후 서울시가 중재에 나서면서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가 재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공사비를 2조 6,708억 원에서 5,600억 원가량 증액한 이 3조 2,294억 원으로 계약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시공사업단과 당시 조합장이 공사비 증액 계약을 확정했지만 이후 새 조합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계약 무효를 주장했고 공사비 증액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시공사업단은 지난 4월 15일 공사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올해 5월 말까지 건설업계의 해외 건설 수주액이 약 12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와 국제 유가 상황이 개선된 점이 시장 회복의 배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배가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내 건설사의 해외 공사 수주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발주 공사가 늘어난 데다 아시아, 유럽 등 진출국가 다변화를 꾀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건설업계의 해외 건설 수주액은 103억 459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주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수주 건수는 241건으로 15.9%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지역이 65억 달러로 1년 전보다 2배가량 뛰었고 중동과 태평양, 북미 지역 수주액은 각각 92.9%, 59.3% 감소했습니다. 건설사 가운데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16억 8,600만 달러를 수주하며 업계 1위로 올라섰으며 지난해 1위를 기록했던 삼성물산은 11억 달러를 수주하며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같은 하방 압력 속에서도 코로나19와 국제유가 상황 개선이 시장 회복을 이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끝나는 걸 기대했던 작년 말이나 연초랑 약간 조금 상황이 달라진 거는 이제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2월 달에 터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이 조금 돌발 변수들이 지금 앞에 많이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전히 해외 건설 시장 수주에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제 유가가 지금 뭐 100달러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연말까지 계속 유가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거다라는 분석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발주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는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나은 숫자를 기록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들 서프라임이나 IMF 이런 거를 보게 되면 경기 부양을 시급하게 해야 되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좀 갈렸는데 코로나 이 상황은 걸리지 않고 다 같이 경기 부양이에요.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코로나 사태가 끝난 것이 아니고 이 부분 때문에 경기 부양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건설 투자를 확 줄이거나 이럴 가능성은 높지가 않아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가 늘어날 것을 고려하면 예년보다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다만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내재하고 있는 만큼 지역 다변화와 신사업 개발 등 해외 수주 확대를 위한 노력은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백아란입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지표를 통해 부동산 시황을 살펴보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입니다. 지표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의 주요 흐름을 분석하는 위클리 시황입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기준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시장에 매물이 쌓이며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수치로 살펴보겠습니다. 6월 1주차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1% 하락하며 전주 하락폭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수도권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2% 떨어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배제 영향으로 매물이 지속해서 나오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 및 매물 적체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관망세를 보이며 0.01% 하락했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용산구는 주요 단지와 일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0.02% 상승했습니다. 다만 노원구와 성북구, 마포구 등 강북 대다수 지역은 하락하며 강북 전체 하락세를 유지했습니다. 강남 지역에서는 서초구가 방배동 등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0.03% 상승했습니다. 다만 강남구와 강동구는 매물 적체 영향으로 관망세를 보이며 보합을 기록했습니다. 송파구는 잠실동과 오금동을 중심으로 0.01% 하락했습니다. 동작구와 양천구, 강서구 등에서도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2% 하락하며 전주 하락폭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이천시와 평택시는 인근 산업단지 수요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각각 0.25%, 0.07% 상승했습니다. 고양 일산 서구와 일산동, 성남 분당구 등은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상승했지만 전반적인 매수 심리 위축으로 시흥시와 화성시, 수원 장안구 등은 하락폭이 확대되며 경기 전체 하락세를 유지했습니다. 인천은 0.05% 하락했습니다. 연수구는 송도동과 연수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매물이 쌓이며 0.12% 떨어졌습니다. 서구는 원당동과 경서동, 신축을 중심으로 0.06% 떨어졌으며 동구도 화수동과 송현동 중소형 단지를 중심으로 0.06% 하락했습니다. 계양구는 계산동과 병방동을 중심으로 0.03% 떨어졌습니다. 수도권의 지방은 보합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중 5대 광역시는 0.04% 하락했습니다. 광주는 0.03% 상승하며 전주 상승폭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광산구는 상대적으로 중저가 인식이 있는 도산동과 송정동을 중심으로 0.05% 상승했습니다. 북구는 우남동과 양산동 등 교육 환경이 양호한 단지를 중심으로 0.04% 올랐습니다. 서구는 도시철도 등 교통 호재가 지속되며 금호동과 마륵동, 구축단지를 중심으로 0.02% 상승했습니다. 대구는 0.16% 하락했습니다. 대체로 매물 적체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달서구는 월성동과 대천동을 중심으로 0.23% 하락했습니다. 중구는 남산동과 대신동 중소형 단지를 중심으로 0.20% 떨어졌습니다. 서구는 평리동과 내당동 구축단지를 중심으로 0.19% 하락했습니다. 세종은 0.1% 하락했습니다. 매물 적체 및 거래 심리 위축 영향이 지속되며 하락세를 유지했습니다. 다음으로 전세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아파트 주간 전세 가격은 0.01% 하락했습니다. 수도권도 0.01% 하락하며 전주 대비 하락폭이 소폭 축소됐지만 여전히 하락세를 유지했습니다. 서울은 전주 0.01% 하락에서 보합 전환했습니다. 학군이나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있는 일부 단지에서 상승했으나 그 외 지역은 금리 부담 및 계절적 비수기 등으로 거래 심리가 위축되며 하락하는 등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성동구는 응봉동과 옥수동 일부 대단지를 중심으로 0.01% 상승했습니다. 서대문구와 은평구는 매물이 쌓이며 각각 0.03% 하락했습니다. 노원구는 상계동과 중계동을 중심으로 월세 수요가 증가하며 0.02% 하락했습니다. 강남 지역에서는 강남구가 학군 수요 영향이 있는 대치동과 개포동을 중심으로 0.04% 상승했습니다.
서초구는 정비사업 이주 수요와 학군 소요 영향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0.02% 올랐습니다. 양천구와 관악구는 각각 0.05%, 0.02% 하락하는 등 대다수 지역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보합 전환했습니다. 신규 입주 물량 영향이 있는 수원 팔달구가 0.04% 하락하는 등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이천시와 파주시가 각각 0.22%, 0.11% 상승하는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이나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은 0.08% 하락했습니다. 전주 대비 하락폭이 0.01%포인트 확대됐습니다. 계양구는 계산동과 병방동 구축단지를 중심으로 0.03% 상승했습니다. 연수구는 송도동 위주로 매물이 적체되고 동춘동 위주로 하락 거래가 발생하며 0.37% 하락했습니다. 중구는 중산동과 운서동을 중심으로 0.11% 하락했고 서구는 가정동과 신현동 신축단지를 중심으로 0.03% 떨어졌습니다. 지방전세 가격은 0.01% 하락했습니다. 이 중 5대 광역시는 0.05% 하락했습니다. 광주는 0.03% 상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광산구가 우산동과 월계동 구축단지를 중심으로 0.06% 상승했습니다. 남구는 학군이 양호한 봉선동과 진월동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0.03% 올랐고 북구도 삼각동과 신용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0.03% 상승했습니다. 대구는 0.23% 하락했습니다. 신규 입주 물량 영향 등으로 매물이 적체되는 가운데 중구는 대봉동과 삼덕동을 중심으로 0.66% 떨어졌고 달서구는 월성동과 신당동을 중심으로 0.41% 하락했습니다. 세종시는 0.24% 하락했습니다. 신규 입주 물량 영향이 지속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 상승세를 보이며 하락폭이 전주 대비 0.03%포인트 축소됐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기준금리 인상 및 대출 규제가 계속되고 있어 시장에서 수요세가 극명히 갈리는 모양새입니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양극화 현상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시황이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청약 정보를 확인하는 청약 캘린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현진 기자와 함께 화제가 되는 주요 단지들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진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단지를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 주는 지방선거 이후 다양한 지역에서 분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기도 청약 접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현대아산이 경기도 부천시 소사일원에 공급하는 현대프라일스 소사역 더 프라임이 14일 1순위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2개동 총 160가구 규모입니다. 이 아파트는 소사역이 도보권에 자리해 있어 역을 통해 서울 여의도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시흥IC와 제2경인고속도로가 가까이 있어 차량을 통한 이동도 편리합니다. 생활 인프라도 우수합니다. 단지 앞에 소사종합시장을 비롯해 부천 세종병원, 부천 성모병원, 이마트, CGV 등이 있고 단지 반경 2km 내에는 초중고교를 비롯해 대학교 등 다양한 교육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단지에는 혁신적인 평면 설계가 적용될 계획입니다. 세대 대부분 맞통풍이 가능한 4베이 포럼 구조로 설계되며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입주민 편의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는 2024년 7월입니다. 네. 부천이라고 하면 거의 서울 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입지도 가깝고 교통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단지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어디로 가나요? 네, 이번엔 지방 분양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두산건설이 경상북도 울진군 일원의 울진역 센트럴 두산 이브를 분양합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8개동 총 393가구 규모입니다. 단지는 개통 예정인 동해선 울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에 들어섭니다. 울진역을 중심으로 복합환승센터 및 복합용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공원 등을 조성하는 역세권 개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단지 인근에는 울진남부초와 울진중고 등이 자리해 있으며 울진남부초 앞에는 경북교육청과 울진도서관, 울진교육지원청 등이 자리해 있어 교육 환경이 우수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커뮤니티 시설입니다.
헬스존과 컬처존, 케어존 등 총 3개 구역으로 나뉘어 조성되는 커뮤니티 시설에는 피트니스와 실내 골프 연습장, 경로당, 돌봄센터, 주민휴게시설, 작은 도서관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입주는 2024년 12월입니다. 네. 울진역 이 역세권에 위치를 해 있으면서 율진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는 굉장히 큰 호재가 있다라는 점들도 특징으로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는 청약 접수를 앞둔 아파트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당첨자 발표를 앞둔 아파트들 살펴볼까요? 네. 당첨자 발표를 앞둔 곳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 일대에 공급하는 소사역 한라비발디 프레스티지가 16일 당첨자 발표를 합니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에서 지상 최고 36층, 2개동 총 166가구 규모입니다. 이 단지는 지하철 1호선 소사역과 맞닿아 있어 역을 중심으로 서울역과 여의도, 광화문까지 이동이 편리합니다. 또 경인로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진입로가 가까이 있어 전국 각지로 이동도 수월합니다. 단지가 부천시 중심지에 위치한 만큼 각종 생활 인프라 이용도 편리합니다. 부원초와 원미중, 정명고 등이 20여 곳 초중고교가 단지 반경 3km 안에 자리해 있습니다. 아울러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롯데마트 등 대형 쇼핑센터 이용도 편리하며 세종병원과 부천 대성병원, 카톨릭 부천 성모병원 등도 인접해 있습니다. 다양한 특화 설계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전용 면적 78제곱미터는 4베이 개방형 설계로 채광과 환기 조망이 뛰어납니다. 또 디귿자형 주방 설계로 동선의 편리함과 수납 공간을 극대화했습니다. 분양가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기준 5억 4,110만 원에서 6억 2,050만 원, 78제곱미터의 경우 6억 5,070만 원에서 7억 6,950만 원대로 책정됐습니다. 입주는 2024년 1월입니다. 다음 아파트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방으로 가볼까요? 네, 경상북도 경주시 횡성동 일원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횡성이 15일 당첨자 발표를 합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 6개동 총 608가구 규모입니다. 경주시에 공급되는 첫 힐스테이트 단지인데다가 비규제 지역에 공급되는 만큼 많은 관심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는 교통과 교육, 문화, 쇼핑, 행정 인프라가 밀집된 주거지의 자리에 있어 뛰어난 정주 여건을 자랑합니다. 우선 교통 환경이 편리합니다. 7번 국도를 통해 시내는 물론 포항과 울산까지 빠른 이동이 가능합니다. 동해선 서경주역과 KTX 신경주역, 고속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경부고속도로 경주-IC가 연결되어 있어 광역교통망도 우수합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HI숲과 실내 골프 연습장, 상상도서관, 피트니스 센터, 클럽하우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입주는 2025년 2월입니다. 비규제 지역이라는 장점과 또 힐스테이트라는 브랜드의 만남이어서 좀 기대가 되기도 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지역인가요? 네,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에 들어서는 공공분양 아파트 강서자이 에코델타가 17일 당첨자 발표를 합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2층, 10개동 총 856가구 규모입니다. 단지는 에코델타 시티 내에서도 우수한 입지를 자랑합니다. 단지 안에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는 초품화 단지이며 단지 바로 앞에 27블록에는 중학교가 위치해 있어 통학 환경이 우수합니다. 교통 접근성도 좋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에 접해 있는 만큼 고속도로를 통해 부산 서면, 김해 정유, 창원까지 30분 내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단지는 민간 참여형 공공분양 아파트로 조성됩니다. 부산도시공사가 토지를 제공하고 GS건설이 설계와 시공, 책임준공 및 분양을 하는 방식입니다. 전체 공급 세대 중 85%는 특별공급, 15%는 일반공급 대상입니다. 공공분양 아파트로 조성되는 만큼 분양가도 합리적으로 책정됐습니다. 강서자이 에코델타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액인 평당 평균 1,388만 원을 반영해 최저 3억 6,600만 원에서 최고 4억 9,40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입주는 2025년 5월입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김현진 기자와 함께 화제가 되는 주요 청약단지들 살펴드렸습니다. 김현진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여름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자, 그와 함께 뜨거운 분양시장도 돌아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 좋은 기회 꼭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시황센터,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